들어봐. 너무 힘들다고 졸리다고 해서 딴소리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대의파학이야, 대의파학. 대의파학은 포인트가 뭐냐면, 한 단락에 주장이 몇 개야? 한 개야, 한 개. 그러니까 딱 그 문장을 이해 못해도요, 그 다음 걸로 이해해서 붙이면 되잖아. 크게 크게 보는 능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휘랑 구문이 좀 딸려도요,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요지 주장 주제 제목 풀 때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글 읽었는데 글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보기를 볼고 아는 경우 있어요. 아, 이거 이런 말이구나. 그래서 답이 이거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경우 많거든. 그러니까 크게 보는 거기 때문에 어휘랑 구문의 그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아. 물론 빈칸 같은 게 좀 드러나지만 주제 제목 요지에서 내가 영어 잘한다고 맞추고 영어 못한다고 틀리고 이런 부분이 조금 적죠. 근데 이 영장문법을 하는 이유는 간접 쓰기 유형. 그러니까 직접 쓰게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채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덩어리를 나눠줄 테니 순서를 섞어보고 한 문장을 빼놓을 테니 어디에 넣어보고 혹은 하나의 문장을 제거해보고 이런 유형들. 얘네들은 한 문장 단위 해석이 되게 중요해. 그 문장을 이해해야 얘가 어디에 들어가고 누구 뒤에 가고 이런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바꿔 말하면 해석이 되면 그럼 풀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해석돼도 안 풀려요. 해석에만 자꾸 치우치잖아? 그러다 보면 해석이 잘 되면 풀리겠죠? 해석이 안 되면 못 풉니다. 그리고 소재가 너무 어렵잖아요? 과학이나 철학지문 나오잖아? 그럼 못 풀어. 이해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좀 관점을 바꿔. 쓰는 법은 정해져 있어. 글을 쓰는 법은. 영어로 글 쓰는 법은 이렇게 쓰자고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간접 쓰기니까 쓰는 법을 숙지해서 역으로 치는 거예요. 아까 모의고사 설명할 때 디스 명사, 그 명사 앞에 있어야 된다 했잖아. 이런 것들. 데이라고 쓰면 앞에 무슨 명사가 있어야 돼? 단수가 있어야 돼? 복수가 있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돼. 쓰는 법이기 때문에. 그러나로 해버렸으면 앞에랑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걸 통해서 근거를 잡는 연습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81페이지입니다. 방금 한 얘기야. 해석만 하겠다, 해석 풀겠다. 그러면 모르는 단어랑 구문만은 못 풀죠. 그 글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건 풀리고 어떤 건 안 풀려. 근데 간접 쓰기 영역인 만큼 부디 쓰는 법을 숙지해서 역으로 찾아가야 돼요. 이게 아까 39번이었나? 모의고사 36번이었나? 7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설명문 있죠? 설명문. 설명문이 순서나 삽입으로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 설명이라는 건 이거 설명, 저거 설명, 그걸 덧붙이고 약간 소재의 지위가 모호할 수 있거든. 캔들, 아까 초에서 심지, 얘가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이건 좋은데 갑자기 기체 얘기만 엄청 하잖아. 이게 설명문이 나오면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꼼꼼히 봐야 돼. 그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첫 번째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영어는 반복을 싫어해요. 그래서 반복 똑같으면 생략하잖아. 그리고 한 번 제이슨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제이슨을 하지 않아. 히나 시라고 하죠. 이 대명사는 앞에서 확인을 해줘야 돼. 정체를. 누군지를. 히라면 앞에 히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댐이라면 단수가 아닌 복수 명사나 복수 사람들이 있어야 돼. 이시라면 단수 명사 있어야 되고 이런 거 확인을 해야 된다. 2번 지시대명사 this means나 it means 이렇게 나가잖아. 그럼 this나 it은 앞에 내용 말하는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한 내용이 소재가 이어지고 방향도 이어져요. 그걸 확인해야 돼. 3번의 별표 지시 형용사. 아까도 이거로 찾았죠. this 명사, these 복수명사, such 명사나 such 복수명사, that 명사 등은 그 명사가 바로 앞 문장에 위치할 확률이 높아요. 재진술로 써 있어요. 똑같이 써 있으면 thank you, 똑같이 안 써 있으면 비슷하게 써 있어. 비슷한 건 뭔 소리냐면 this car라고 썼는데 나 좀 봐봐. 앞에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거 뜻이 뭐죠? 탈 것이나 차량이야. 그걸 이렇게 지칭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동의어로 써도 된단 말이야. 그리고 설명해도 돼. 앞에 쓰진 않을게. apple, banana, pear, 만다린 해놓고 this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맞아? 설명한 걸 요약해도 된단 말이야. 이런 게 있어. 찾는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는 이해 때문에 잠깐만 설명하면 다 아는 거니까 거의 최종 정리한다 생각해요. 두 개 있을 때 하나를 뭐라 그래? 원이라 그래.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하나. the other라고 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항상 나머지는 더를 붙이거든요. 세 개가 있어요. 하나를 뭐라 한다고? 어떤 것이는 원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뭐라 그래? 그럼 하나 빼고 나머지 두 개. 나머지는 더를 붙이고 두 개니까 복수니까 others. 맞아? 하나는 원인데 또 다른 하나는 뭐라 그래? 또 다른 하나? another라 그래요. 그럼 뜻도 또 다른 하나야. 그럼 이 뒤에는 단수를 써, 복수를 써? 단수를 써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이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뭐라고 한다고? 다시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 명이 모여있는 집단이 있을 수 있지 않니? 이 중에 하나의 집단을 뭐라 그래? 썸이라 그래요. 잘한다? 그럼 썸 빼고 나머지는? 썸 빼고 나머지는 다 the others가 되겠죠? 요래. 근데 또 다른 여러 명도 해도 되잖아. 여기 또 다른 하나가 원하다니까. 또 다른 여러 명은 뭐라 그래? others 하거나 other 복수 명사를 하겠죠. 이 남은 하나는 당연히 the others입니다. 그냥. 됐어?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얘기를 들어봐. 별것도 아니야. 제가 고양이가 3마리 있는데요. 첫 번째 고양이는 있잖아. 이름이 나비야, 나비. 흰색이고 우드아이예요. 3살인가 봐. 두 번째 고양이는 네로인데 얘는 검은 고양이거든. 얘 죽었어. 그 다음 마지막 고양이 할 때, 이거 다 지원한 얘기야. 그런 거 아니야. 할 때, 첫 번째 고양이는 나비 하면 나비 얘기만 하지. 맞아? 또 다른 고양이인 네로는 하면 이제부터 네로 얘기만 한단 말이야. 부정대명사 어나더나 아더가 소재를 바꿔요. 소재를 전환해. 앞에 되면 얘기 안 해. 앞에 건 끝났고 다음 거로 넘어간 거야. 제 말 이해해? 소재 전환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관사. 관사는 더 붙이면 다 두 번째인가? 더 명사는 다 두 번째야?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유일한 건 더를 붙이잖아. 그리고 쓰는 작가와 읽는 독자가 알고 있으면 더를 붙여요. 그러면 더 붙었다고 다 두 번째는 아니지. 단 제한 조건이 있으니 그 더 붙은 명사가 어딘가에 어와 언 명사 혹은 복수명사 써있으면 그제서야 두 번째죠. 그걸로도 순서 잡을 수 있어요. 다만 수도 중요해. 수. 뭔 소리냐면 여봐. 여기는 학생 한 명이라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복수로 쓸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거 다음에 바로 얘가 딱 나와야 되는 거. 그렇지는 않아요. 수가 다르기 때문에. 한 학생 얘기하고 다른 학생 얘기해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수도 중요해. 관사 있다고 다 무조건 얘 다음에 얘 이런 건 아니야. 그 다음에 넘어가 봐봐. 별표적 부사 연결성. 이 표에 정리된 건 기출에 나왔던 모든 걸 정리한 거다. 이게 연결사의 의미를 아냐 모르냐가 엄청나게 많이 중요해요. 진짜 많이 중요해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해볼 건데 이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역접 칸을 봐봐. 방향 및 소재를 전환할 때 씁니다. 사과를 먹으면 건강에 되게 좋아. 그러나 배는 그러한 효과는 있진 않지. 라고 하면 이제부터 배 얘기를 시작한 거야. 앞에 있던 소재를 그러나와 함께 바꾼 거거든. 이제부터 배 얘기가 나오면 그러나 배 뒤로 다 붙어야 돼. 내 말 이해해? 그러나로 소재를 바꿀 수 있단 말이야. 됐어? 이 중에 however, but, unfortunately, yet, still 다 아는 거죠. though는 그걸 보고 설명할까? 그 아래쪽에 괄호 보면 although AB, though AB, even though AB 이렇게 할 때는 although, though, even though는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A 자리가 주어 동사야. A와 B는 방향이 반대인 거죠. 근데 though가 삽입이 돼버리잖아.
뭔 말이냐면 이렇게 될 때. 끝날 때 이렇게 나온다거나 어딘가에 중간에 삽입됐어.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서야 그러나예요. 뜻이 그러나. 불구하고라는 뜻은 사라졌어. 그냥 부사로 그러나요. yet과 still처럼. despite나 in spite of는 뭐에도 불구하고인데 전치사죠. A라는 건 명사를 얘기하는 거지. nevertheless와 nonetheless는 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대조는 역적과 비슷한 건데 정확하게는 앞뒤 차이점을 강조할 때 써. 그러니까 on the other hand, in contrast, while은 언제 반면에냐면 while이 앞에 시작할 때 얘가 진행형이 아닐 때야. BING 아닐 때. 그때 원래 불구하고거든. 그냥 반면으로 해도 돼.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될 때 진행형이 아닐 때 BING가 아니면 다 반면이에요. 대조를 칩니다. whereas랑 똑같아요. 뜻이. On the contrary, conversely, contrary to A. A와 반대로 B 이렇게 간 거죠. 상반의 별표. alternatively만 적어. 그게 아니라면. 뜻이 그게 아니라면이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그게 아니라면 내 외모의 문제겠지. 다 꾸미는 얘기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잘못된 예시네. instead와 rather는 instead는 대신에 rather는 오히려잖아. 맞죠? 이게 현관편 들어봐. 앞에 내용이 아니고 뒤에 내용이다라는 의미로 앞에 보통 부정표현이 등장합니다. 부정표현이. 선생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이게 엄청 중요해. 기출에 2번 나왔어. instead로 시작한 거 한 번, rather로 시작한 거 한 번, 이렇게 2번 나왔거든? 최근 10년 기출 보면. 이게 나왔을 때 어떻게 됐냐면 문제가 보기가 막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용적으로 해석해서 보려고 하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앞만 봐도 부정 표현이 이거 딱 한 번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찍잖아. 그럼 이게 답이야. 왜냐면 그게 글을 쓰는 법이야. 선생님 항상 그렇습니까? 항상 그래요. 앞에 부정 표현이 없으면 이거 못 써. 앞에 게 아니고 뒤에 거다가 떨어져야 돼.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건 아니고 대신에 너가 가진 돈이 좋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난 네가 가진 돈이 좋은 게 아니야. 대신에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not이나 never가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올 때가 있다. 안 나올 때는 언제냐면 단어 자체가 부정 의미 가졌을 때. unrecognized. 인식되지 않는 거. 대신에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 맞죠? 그럴 때가 있어요. 내용상 부정이라는 건 단어 자체가 부정의 의미를 가질 때야.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없으면 못 써. 인과 다 알죠? 앞뒷 문장의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거고 여기 써 있는 것들은 다 알 거니까 그 so 원인 that 결과 여기부터 so 대절 만들 때 so 너무나 뭐 해서가 원인이야. 그래서 대절. 맞죠? to 할 때도 to 형부가 원인이야. 너무나 뭐 해서 to 동사 할 수 없다잖아. 맞지? 그 다음에 원인 that is why 결과. why 되는 결과야. 그때 that과 this는 앞문장이니까 앞문장이 원인이야. that is because 원인. because는 원인이야. 그때 that은 앞문장이니까 앞문장이 결과야. 이걸 맞출 줄 알아야 돼. 요약 및 결론. 구체적인 것들을 다 정리할 때 쓰는데 보통 마지막에 위치하는데요. 중간에 세부적인 걸 정리하고 뒤에 설명 더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써있는 표현들 읽어보면 다 알 거고 비교 및 비유의 별표. 똑같은 얘기 해야 돼. 단 소재를 바꿔야 됩니다. 소재를 바꿔야 돼요. 동사는 거의 같을 확률이 많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지위를 말해줄게. 지위를. 선생님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나 좀 봐봐. 맨날 하는 얘기인데 스텔이 뜻이 뭐야? 네 맞아요. 꾸준한. 슬로우는 뭐죠? 느림. 터를이 누구야? 부기부기. 네.
빈칸인 학생은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앞에는 토끼랑 거북인데 뒤에는 뭘로 바뀌어? 학생으로 바뀌었죠. 바뀌어야 돼. 무조건 바뀌어야 돼. 근데 빈칸에 들어올 말은 어떤 말이 들어와야 돼? 얘랑 비슷한 persistent라던가 consistent라던가 이런 게 들어와야 돼요. 일관적이거나 지속적이거나 patient라던가. 근데 얘를 1번이라 하고 얘를 2번이라 할게. 1번 문장이 없으면 2번 쓸 수가 없다. 맞아? 그 순서상 누가 먼저 나와야 돼? 무조건. 얘가 먼저 나와야 돼. 이걸 언제 쓰냐면 비교 및 비교를 언제 쓰냐면 글을 쓸 때 작가가 독자한테 주는 설명 중에 가장 쉬운 게 예시예요. 내가 일반적인 걸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 독자가. 그럼 구체적으로 써주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예시지. 맞아? 예를 한 번 들어줬는데 이거 갖고 이해 못할 것 같아. 그때 똑같은 예를 한 번 더 들 때 요 시작을 likewise로 해요. similarly나 마찬가지로라고 쳐준단 말이야. 그럼 질문. 주어진 글 있고 A가 예를 들어고 B가 similarly라면 이렇게 간다고 하면 A가 먼저야, B가 먼저야? 잠깐 이건 좀 너무 일반적이다. 여기도 뭐 A가 완전 좋아 하고 여기도 비슷하게도 B도 완전 좋아 이렇게 가면 누가 먼저 나와야 돼? A가 B보다 먼저 나와야 돼. 맞죠? 그래놓고 C를 봤더니 C는 또 완전 일반적 얘기야. 그럼 답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렇게 이어져요. 무조건. 이해를 아예 못하겠으면 그냥 이거 뒤로 붙여. 얘를. 이건 삽입에도 도움을 받는다. 삽입이 뽑아낸 게 similarly야. 근데 아래쪽에 읽어봤더니 4번 뒤에 예를 들어가 써있고 그럼 남아있는 복이 몇 번밖에 없어 이제? 5번을 찍는 거야 그냥. 근데 찍어도 맞는 기적이 있으리니 진짜야. 그냥 그 글을 쓰는 법이라. 이거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가 없어요. 쓰는 법이에요. 쓰는 법. Likewise, similarly는 다 알죠? In the same way, by the same token. By the same token이 비유입니다. Just as A, so B는 A 한 것처럼 B 하다야. A와 B가 비슷하다는 거고 no more than과 not any more than은 같은 거야. 왜냐면 no라는 게 not 플러스 n이잖아. 맞죠? 나 좀 봐봐.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결이가 나보다 돈이 더 많은 건 아니지. 그게 no more than이야. 결이가 나보다 돈이 더 많은 건 아니야. 그럼 나랑 결이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비슷하다는 얘기죠. 비슷하다는 얘기야. 나영이가 나보다 머리가 더 긴 건 아니야. 그럼 우리의 머리카락 길이가 어떻다는 거야? 비슷하다는 얘기. 그래서 비유야. 맞죠? 그 다음에 A is to B, what C is to D는 외워야 됩니다. A와 B의 관계가 C와 D의 관계와 같다. A와 B의 관계가 C와 D의 관계와 같다. I am to you what zombie is to killer. 나와 너의 관계는 좀비와 킬러의 관계 같아. 죽어. 죽어! 죽어! 저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꿈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인생에서. 꿈을 못 꾸면 너무 아쉬운 것 같아. 더 웃긴 거. 꿈 꿨는데 기억이 안 나면 너무 답답해. 살아있는 사람만 꿈꾸는 거 아나? 살아있는 사람만 꿈꿔. 죽은 사람 꿈 못 꿔. 왜? 쌤이 그걸 어떻게 알아? 죽어봤어? 소설에서 읽었어. 미안해. 그렇다네. 그 꿈꿀 때, 내 느끼잖아. 누가 쫓아와서 도망가면. 빨리 뛰어져, 안 뛰어져? 그 꿈이란 걸 알고, 꿈인데 꿈인 걸 인지하는 게 있어. 이거 꿈이다. 이거 꿈이네. 그래서 저 꿈에서 이런 적 있어요. 아, 이거 꿈이야.
이거 꿈이네. 해가지고, 아, 빨리 깨야겠다. 그래서 다시 잤어, 꿈속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자가지고 일어나니까, 아, 꿈에서 깼다는데 그것도 꿈이야. 그리고 나 너무 신기한 게, 니네 어렸을 때 그런 적 없니? 나 비슷한 꿈을 계속 반복적으로 꿨는데? 그 특정 나오는 개가 있고. 장소 몇 개 있어요. 보려고. 그럼 왜 그런 거지? 무의식에 있는 건가? 민지 그런 적 없어? 나는 늘 현실에 기가 막히고. 제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성격이 너무 안 좋은데 강하신 분이야. 난 나쁜 기집애야. 갑자기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만났는데 나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짜증났네. 왜? 진짜. 짜증나. 내 심장이 바운스 했지. 근데 왜 그러는데, 무슨 일이야, 말을 해. 그러니까, 됐어. 됐다고. 아니, 말을 하라니까. 됐어. 말을 하라고. 이거 하루 종일 했어. 헤어질 때. 그거 말해주면 안 되냐? 뭔 일이야? 그래서 좀 이렇게 웃겨졌지. 기분을 풀어줬어. 근데 말하더라고. 대우야, 잘 들어. 자기 꿈에서 내가 바람 폈대. 이런 씨야, 진짜! 죽어! 그게 하루 종일 짜증낼 일이야? 내가 핀 건 아니잖아. 너 미치겠네, 진짜. 도훈아, 너 나중에 여자친구하고 화내면 어떡할 거야? 너 꿈에서 네가 바람 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꿈을 한번 현실로 만들어줄까? 어떻게 할 거야, 너? 개쓰레기 같다고? 뭐라고? 아니야 하는데 계속 짜증내. 패드립 치고 막. 어떡할 거야? 패드립은 아니지. 개 짜증나네. 왜 그런 거야, 나한테? 알 수가 없어. 물론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짜증내는. 취향 이상한 게 아니야. 남자들 다 그래. 진짜야. 말로는 자기한테 잘하고 착한 그런 여자가 좋다고 하지만 그 나쁜 여자 한번 만나면 그 매력에 빠져나지 못합니다. 그 친구들 중에 그런 애 있잖아, 여자들. 니들끼리 있어. 내가 갑자기 남자. 갑자기 밥도 이렇게 먹고. 니들끼리 있을 때 커피도 이렇게 마시면서. 너무 써. 손가락질하고 있어. 그게 속으로는 걔 XX 하지만 남자들도 그게 내숭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 내숭적인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이상한 환상이 있어. 그 모습에 넘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사귀었더니 막 패고 막. 안타까운 일이죠. 이건 모두 다 남자가 빠그라서 발생된 일이야. 남자 개빠가야 진짜. 남자는 말을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하는 생물입니다. 진짜요. 그런 남자가 너랑 친구인데 갑자기 너를 집도 반대편인데 너를 데려다 준다고 같이 걸어가는 거 있잖아? 이건 100% 그린라이트예요. 맞아요. 진영아, 너 진짜 관심도 없는 여자애가 사람 친구야. 여자 사람 친구. 집 반대야. 너 이쪽 가야 되는데 쟤네 집 이쪽이래. 너 같이 데려다 주냐? 무서워 같이 가줘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가 안녕 이렇게. 뭐래?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지. 내가 땡땡 소개시켜 줄게. 그래? 알았어. 같이 갈 수는 있겠지만 안 돼. 근데 그건 마찬가지 아닌가? 여자도 아무리 남자 사람 친구라도 본인이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갑자기 그 남자애가 자기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 뭔가 이상하잖아. 이놈 새끼가 나한테 문지르려고 이렇게 칼을 뒤에서 이렇게 죽어! 내 아는 여자 사람 친구 중에 그런 애 있었어.
자기 어디 무서운 데 지나가잖아? 그럼 항상 나한테 전화해.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나 지금 골목길 지나가는데 너무 무서워서 전화했어요. 왜? 누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도 없대. 근데 왜?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신고하래. 그래? 알았어. 거기서 20분 동안 자기 혼자 떠들어. 난, 날 좋아했던 거야? 아, 진짜로? 어떻게 안 좋아하는지 20분도 없는데. 아, 진짜로? 할 말도 없는데. 여자들 먼저 그러지 않아요. 쌤 유즈. 쌤 유즈. 쌤이 그러지 못해요. 20분 동안 봐줬지. 아, 너무 늦게 깨달았어.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안타깝지? 어? 괜찮아, 희생하면 천국 갈 수 있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도 모르겠어. 환원. 첨가는 그냥 넘어가는데, 왜 넘어가냐면, 방향은 동일한데요. 소재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환원. 이게 예전에는 연결사 문제가 수능에 있었어요. 그래서 in addition을 넣어야 돼, in other words를 넣어야 돼 문제 나왔을 때 엄청 어려웠거든. 이게 첨가가 된 건지, 말을 바꾼 건지. 근데 지금 연결사 문제가 없죠. 그래서 뭐 그건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니니까. 앞에 말을 반복하는 거야. 한 단락의 주장이 몇 개야? 반복하면 중요해, 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표현들 뒤에 써 있는 말은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니까. 오른쪽에 가서 소호제의 등장, 소호제의 지위의 별표. 저한테 수업을 계속 들었으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번. 이게 가장 핫해요. 영어는 생뚱맞게 갑자기 이상한 소재 하나만 말할 수가 없어. 내가 쓰고 싶은 건 과일인데 갑자기 내가 꿈 얘기를 하면 그 얘기 왜 했는지 해줘야 돼. 덧붙여서. 내 말 이해해? 그러니까 비슷한 소재 나열야 된단 말이야. 순서 찾을 때 너무 헷갈리면 비슷한 것끼리 나열해봐. A의 사과가 마지막에 있었고 C의 사과가 첫 줄에 있잖아. 그럼 그 둘이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럼 AC가 이어진다고 보면 B, A, C랑 A, C, B 중에 찍으면 되잖아. 확률로 뭘 찍을래? 그렇게 하면 꼭 답이 A, C, B더라고. 인생 원래 그런 거야. 근데 뭐 그렇게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찍어야죠. 그리고 A, B, C 이렇게 쓰잖아. 영어는. 맞죠? A, B, C. 그럼 왼쪽에서 쓴 것부터 설명하는 게 원칙이야. 사과, 배, 딸기 썼으면 사과부터 설명해야 돼. 소제의 지위. 이 지위가 굉장히 핫한 건데. 아줌마. 실행. 이런 명제가 있고, 욕구. 훈련. 이렇게 명사로만 써놓을게. 뭐가 좀 더 먼저 와야 돼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아까처럼 우리가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라고 말해주면 그건 알겠지만 그냥 이렇게 줄 때가 있단 말이야. 뭐가 먼저야? 욕구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훈련을 하고 실행을 해야겠죠. 맞아? 다시 여봐, 나봐. 출산. 부모가 됨. 그 다음에 출산 부모가 됨. 하나 더 뭐였지? 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소름! 내 생각 알고 있잖아. 지저스. 자, 상식적인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뭐가 먼저 와야 돼? 세 가지가 중구난방 섞여도 돼. 일상에선. 근데 상식적인 수준. 상식적인 수준. 뭐가 먼저 와야 돼? 결혼이 먼저 오죠. 그 다음에요. 출산을 해야 부모가 되지. 그건 임신이죠. 임신한 건 부모님 아니에요? 임신이 돼도 이미 애가 있으니까 부모가 아니야. 임신하면 아니야. 부모 아니야. 예비 부모라고 그래, 그런 거. 뭐 일상에서는 이게 꼭 맞진 않죠. 너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 미국에는 너네랑 동갑인 애들이, 애를 낳은 애들이 많아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 근데 애는 여자 혼자 낳나?
동정녀 마리아도 아니고 어떻게 혼자나. 남자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17, 18인데 애 있는 애들 많아. 근데 그거를 서로 숨기지도 않아. 그걸 막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나중에 한 20대 초반에 서로 이렇게 데이트할 때 혹시 애 있어? 라고 물으면 나 딸이 한 명 있어. 헉? 나는 아들 있는데. 아 그래 하고 또 얘기해. 애는 애고 연애하는 건 연애는 따로 하는 거야. 다음에 애 만나볼래? 그래 해서 애도 만나.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이거 영어는 다 2갈씩이야. 기본이. 무조건 2갈씩이야. 옛날 에세이 쓰는 거 배웠어? 다 2갈씩이야. 첫 번째로 뭘 써주죠? 인트로를 씁니다. 인트로에 무조건 토픽을 얘기해야 돼. 내가 뭐에 대해서 쓸지 무조건 얘기해야 돼. 무조건. 여기는 일반적인 거야. 그 다음 바디 파트는 3개 쓰거든요. 보통. 바디는 좀 구체적인 거죠. 근데 이 3가지의 단락 안에서도 여기가 일반적, 구체적. 일반적 이렇게 나뉘긴 합니다. 바디 그 마지막에 뭘 써줘? 이게 기본 영어 에세이예요. 이게 가장 정석 이렇게 써야 돼. 모든 글 쓰는 사람 다 이렇게 써. 영어 쓰는 사람들은. 일반적, 구체적, 일반적으로 쓴다고.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일반적인 거랑 구체적인 게 있으면 일반적인 게 먼저 나오는 건 맞는데 일반적인 게 마지막에 갈 수도 있어요. 단 그때는 제한 조건이 있으니 앞에 연결사를 써줘야 돼. 뭐라고 써야 돼? consequent를 써줘야지. 아니면 therefore를 쓰거나 so를 쓰거나 써줘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게 없어. 나 좀 봐. 과일이 있고 사과가 있어. 뭐가 먼저 나와야 돼? 이게 먼저 나와야 된다고. 그 영어를 쓰는 법이야. 글을. 근데 여기가 그럼으로 과일이야. 그럼 이번엔 누가 먼저 나와야 돼? 얘가 먼저 나와야 돼. 내 말 이해해? 이게 그냥 무조건 일반적인 게 먼저 와. 라고 하면 좀 잘못된 게 일반적인 게 마지막에 갈 수 있어. 근데 연결사가 필요해. 됐어요? 네,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이게 원어민들도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소재의 지휘하는 파트 읽어보면 거기 써놓은 게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힙합을 좋아하기 때문에 쌈디랑 AOMG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순서는 도대체 어떻게 풀 건데? 순서? 이렇게 풀 거다. 주어진 글에 말로 하고 책으로 정리하자. 날 봐봐.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야.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걸 이해하면 되거든. 주어진 글을 읽어서 내용을 이해했고 이거 좋은 얘기네. 이거 안 좋은 얘기네. 이런 걸 얘기하겠구나 하면 완전 좋은데 그게 다 되면 완전 좋은데 그게 안 돼도 좋으니 이거 뭐에 대한 얘기지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라도 혹은 뭐 써있는 어떤 명사라도 이거 이런 얘기구나. 그 다음 어디부터 읽으라고 그랬지? B부터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B부터. 선생님 왜 B부터 읽어야 돼요? 시간 때문에. 시간을 좀 줄이려고.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 A로 시작될 수 있다 없다? 있어. 보기 중에 있잖아. 1번이라고. 다만 이 둘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좀 더.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이 첫 줄을 읽으면서 얘랑 소재가 이어지나? 를 판단해서 이어진 마저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는 뭐냐면 두 파트를 읽었잖아. 그럼 두 개의 순서를 잡아. A가 먼저, B가 먼저인지 C가 먼저인지 B, C인 거, C, B인가 이걸 잡으라고. 됐어?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A를 읽으면 됩니다. 그럼 A를 어디에 넣느냐? 그런 건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 잡는 거야. A가 먼저인가 B가 먼저인가 혹은 C가 먼저인가 A가 먼저인가 그냥 두 개 개별적으로 잡는다고.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이어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 B의 시작이 D야. 주어진 이 보기 글에는 복수명사 하나도 없어. 그럼 이어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순간 C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작업을. C로 와서 읽고 B 한 다음에 똑같이 두 개 잡고 A 한 다음에 두 개 잡고. 아니면 나는 애초에 A로 가고 싶은데 상관이 없어요.
본인 편한 대로 하세요. 단 2개 읽으면 2개는 잡아야 돼. 이건 적을 필요 없어. 책에 적어놨어. 봐봐, 1번. 순서풀이법 첫 번째. 그래, 소재를 파악하세요. 소재는 무엇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도 이해했고 방향도 판단했어. 완전 잘했어. 그게 안 돼도 뭐에 대한 얘기인지는 파악해. 두 번째, B를 읽어봐. 이어질 것 같아? 좀 추측해, 추측. 단순 추측. 아니면 잘 모르겠어. 그럼 읽어, 그냥. 이어지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럼 읽어. 그 다음에 C를 읽으세요. 그 다음 2개 잡으세요. 네 번째, A 읽으세요. 다시 2개 잡으세요. A와 B, B와 A, A와 C, C와 A. 포인트는 뭐냐? 2개를 나열하는 겁니다. 2개를 나열하는 거예요. 물론 땡큐 하게도 이게 100% 마지막이야. 인 것도 있어요. 이건 100% 마지막이구나. 그럼 걔를 제일 뒤로 놓고 하면 되잖아. 그럼 어차피 답은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거 아니니? 근데 너무나 땡큐 하게도 이게 마지막이야가 C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 답 뭐밖에 없어? B에 C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과정에서 B가 이어지지 않으면 C부터 읽어서 2개 잡으면 됩니다. 꿀팁은 뭐냐면 ABC 나열이 안 돼요. 예전에 기출에는 ABC 보기가 있었지만 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A, B, C가 안 되기 때문에 A로 시작되면 답은 무조건 뭐야? A, C, B. 앞만 봐도 A, B는 이어져야 돼. 그럼 답은 무조건 뭐야? C, A, B. 앞만 봐도 C가 마지막이네. 그럼 답은 무조건 뭐야? B, A, C 이렇게 떨어져요. 그 포인트는 우리가 풀고 있는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배열이 똑같게 나온 적이 있어요. 36, 37이 같은 게 있어. 근데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은 단 한 번도 똑같은 배열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오해하면 돼, 이 말을. 나 좀 봐봐. 은효야, 체리야. 제발 오해 좀 하지 마. 여기에 이렇게 골랐어. 그럼 여기에 BAC가 올 수 있다, 없다? 없어. 없는데 조건이 있지. 이게 100% 답이어야 돼. 내 말 이해해? 그러니까 풀었을 때 이건 확실해. 근데 앞만 읽어봐도 여기는 B로 시작돼야 되거든. 그럼 답은 무조건 이거야. 확실하면.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다 잊어버려. 여기서만 근거 찾아. 됐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작년 기출 중에 이게 답이 이건 게 있었어. 근데 얘가 심리 싸움을 본인이 한 거야. A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많이 있어? 별로 없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굳이 이게 내가 지금 시험 볼 때 나올까?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럼 어떻게 고르게 되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걔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 뒤에 걸 풀어봤더니 뒤에 거 이게 나온 거야.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확실할 때만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이 이미 고민해서 풀었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믿었나 보지? 뒤에 게 이렇게 나오니까 하면 여기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를 바꾼 거야. 제이오가 똑같은 배열은 없다고 했어. 제이오 짱! 하여튼 다 틀렸어. 확실할 때만 하는 거야. 확실할 때만.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생각을 하지 마. 오히려 헷갈리는 게 별로 없었고 이것밖에 없다면 그냥 같은 배열 골라요. 둘 중에 하나 답이겠지. 근거만 찾았다면. 제발 오해를 하면 안 돼. 15번 89페이지. 전체. 이거 오답률 몇 퍼예요? 야, 오답률이 작년 건데 80%면 절대평가 시대에 80%라는 건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냥 방금 말한 대로 근거를 찾아보는 연습을 하면서 한번 풀어봐봐. 그게 진짜 80%인지 한번 체감해보세요. 시간 줄 테니까 지금 풀어봐봐.
뭐래? 나도 이렇게 생겼을지 몰랐어. 누가? 저 박규신 줄. 아니 근데 목소리가 너무 매칭이 안 되지 않아? 다들 그래. 대장님 옛날에 성형하기 전도 봐야 돼. 안 했어? 잘생겼다. 변하긴 보여줬잖아. 약간 교정 저렇게 가장 보여야 되지? 자세한 얼굴이 대칭적이어요. 비랑 같이 올랐다. 아, 쉣. 박효신은 왜 앨범을 안 낼까? 야생화가 마지막인가? 그건 아닌데 3년 됐어. 야생화가 마지막이면 잠정 은퇴. 아직 못 푼 사람 있어서 1분만 더 줄게요. 자, 못 푼 사람 풀고 다 푼 사람 들어봐라. 285일이라고. 맞죠? 눈을 감았다 떴다 284번 하면 수능 보러 가야 되나? 본인이 어떤 긴장감을 느끼건 안 느끼건 상관없이 팩트만 얘기해주면 수능을 올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 기간 안에 지금 재수생들도 학원 다니면서 하고 있잖아. 1년 동안 수능 공부만 해도 수능 만점이 많이 나오나? 잘 안 나와요. 그 점수의 상승폭이 낮았던 사람은 엄청 확 오르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있었다면 그렇게 상승폭이 높지도 않아 또. 1년을 수능만 해도. 내 말 이해해? 나는 되겠지.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환상을 깨야 돼. 내가 그랬어. 하면 되겠지 뭐. 하면 되겠지. 해도 안 되더라고. 해도 안 돼. 그 진짜 하고 싶었을 땐 시간이 없는 거야. 그 생각을 잘해야 돼. 시간이 285일이라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 진짜야. 제가 본 유튜브 중에 의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있어. 공부는 유전자다. 약사랑 의사였나?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게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 10시간 공부했다고, 16시간 공부했다고, 대단하다 하지만, 그게 죽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한 거 아니고, 할만하니까 한 거라고.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외모가, 우리 노력을 얻은 거 아니죠. 그냥 유전적 성질인 거잖아, 이거. 키가 크고, 키가 작은 것도 다 유전적 성질이잖아, 대부분. 후천적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은 우러러보거나, 뭔가 엄청나다라고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냥 갖고 태어난 거니까. 맞아? 그럼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만 공부하면 되겠네. 그 유전자가 없는 사람은 해도 어차피 안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서울대 간 사람들은 다 유전자를 갖고 있나? 공부 잘하는 유전자를? 그렇지 않거든. 좀 더 유리하긴 하겠죠. 본인의 엄마 아빠가 의사면 너도 그 정도의 학습을 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겠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니? 가족력이 뭔지 알죠? 엄마나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시면 너한테도 그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야. 그럼 나쁜 것만 물려오진 않겠지. 좋은 것도 같이 오잖아. 그래서 본인이 받은 어느 정도의 그런 유전적 성질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있잖아. 그 유전적 성질로만 다 결정되는 거라면 애초에 유전자에서 검사하지 그랬어. 시험 보지 말고. 뭔 말인지 알아? 유전 검사를 해서 아 얘는 공부 잘하는 이 유전자가 있네 그럼 걔만 뽑지 그랬어. 그러지 않단 말이야. 그런 세계가 어디 있어요 전 세상에. 제 중학교 때 친구 중에 한 명의 IQ가 98이었어요. 98. IQ 평균 100입니다. 걔는 그 유전자가 없는 거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유전자가 없는 거야. IQ 98이잖아.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 은조. 은조는 IQ가 164야.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아. 98과 164의 IQ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단어 100개를 1시간 걸려 외우면 은조는 20분 보면 외우더라고. 그리고 시험 공부할 때 암기해야 되는 과목들은 그 전날에 한번 훑어봐도 외우더라고. 단기 기억력이 엄청 좋습니다. 걔는 그거 물려받은 거야. 맞죠? 물려받은 거야. 98이었던 친구의 이름은 형수인데 형수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 짜부라고 불러. 짜부. 별명이 짜부야. 왜 별명이 짜부야? 나도 몰라. 그런 별명이야. 그냥 부르는 거. 그럼 둘의 학습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조는 IQ가 164야.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수상하고 그랬어요. 되게 똑똑합니다. 되게 똑똑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공부에 관심이 없어. 공부에 관심이 없어. 맨날 딴짓거리만 해. 공부 안 해요. 왜냐면 전날 봐도 외우는데 왜 지금부터 해야 돼? 그리고 수능이라는 시험은 외워서 보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 짜부도 공부를 했는데 막 그 절실하게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평이한 고3처럼 공부했어. 우리 때는 수시로 가는 사람 드물었고 다 정시로 갔습니다. 결론, IQ 98 짜부는 홍대 공대를 갔어요. 홍대. 저 아래 조치원 말고 본교. 서울에 있는 홍익대를 갔다고. IQ 164의 은조는 건대를 갔습니다. 건대 공대. 98과 164. 한 명은 홍대 갔고 한 명은 건대 갔어. 이게 엄청난 차이인가? 홍대와 건대의 학교 라인이 엄청난 차이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 살 이유가 없지. 유전자로 결정됐으면 살 이유가 없잖아. 못하러 살아. 너 19살에 죽는다고 하면 왜 사니? 네 유전자에 봤더니 너는 19살에 죽을 유전적 성질을 물려받았어. 그럼 살 이유가 없잖아.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할 수 없을 정도의 노력을 해봐야 돼. 절실함이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척만 하는 거야, 이거. 절실해야 돼. 틀리면 알고 싶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다는 마음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있잖아. 공부가 아니더라도 넌 뭘 해도 안 돼. 그냥 안 돼. 영영 남 밑에서 일하면서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고 루저처럼 살 거다. 그게 사실이야. 그게 현실이고. 너에게 아무런 능력과 가능성이 없는데 누군가 너를 보살펴주고 보듬어주는 건 너의 부모밖에 없어. 너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부모밖에 없잖아.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가장 바라는 사람도 엄마, 아빠야. 그거 말고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은요, 너의 가능성을 보고 너한테 투자하지 않아. 너의 가능성 따위를 보고 투자하지 않아.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투자해요. 그러려면 인생의 차이는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나 했는지의 차이입니다. 그냥. 수능은 다 똑같이 볼 거 아니냐. 그럼 너희 과정 중에 뭘 했고 얼마나 했고 어떻게 했느냐. 그 절실함을 초반에는 가졌죠. 고3이 되는 지금 초반기에.
이게 가면 갈수록 해이해진다. 망합니다. 망해요. 특히 지금 정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망해요. 1년 내내 절실하게 공부해도 성적이 잘 안 오르는데 이게. 할 수 없는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재수라도 하는 거야. 아쉬워서. 하지만 대부분의 재수생들이 이 점수로 이런 대학은 난 갈 수가 없어라고 하는 거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다시 망하는 거야. 본인이 얼만큼의 노력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다고. 그렇게 살기에는 이게 너무 아깝다.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유전자가 공부하는 유전자 없어도 영어 1등급 맞을 수 있어. 그게 작년 수능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맨날 4등급 맞더니 2등급 맞았잖아. 그때 첫날에 분석할 때 얘기해줬지만 어려운 거 끽해봐야 70% 넘는 거 3개밖에 없었고 60% 넘는 것도 2개밖에 없고 도합 5개야. 나머지는 그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제대로 못 익힌 거 아니야. 안 익히고. 맞죠?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절실해야지. 본인 마음이 절실하지 않을 거면 공부는 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거 하면 되잖아, 다른 걸 절실하게. 다른 거 뭐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일단 공부해. 그게 네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이게 널 도와줄 거다. 진짜야. 너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 광고 마케팅 하고 싶어. 광고회사 가고 싶어. 근데 네가 그 해당하는 학벌이 없잖아? 네 과는 중요하지 않아. 해당하는 학벌이 없잖아. 널 뽑아주지 않죠. 연대 공대를 나왔는데 광고회사 가고 싶어. 취직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방에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대학교를 나왔는데 광고회사 가고 싶어. 취직될 확률 떨어지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니? 당연한 거예요. 나중에 세상에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지금 같은 동일선에 있을 때 뭘 했는지 생각 좀 해봐. 너 띵가띵가 놀고 잘 때 누군 이거 한다. 그 남들 다 할 때 똑같이 하는 건 차이를 못 만들어요. 알죠? 15번. 다 끝났어 이제. 15번. 하겠소. 주어진 글의 소재를 먼저 파악해 볼게요. Spatial reference points라는 건 larger than themselves. 스페이셜한 reference points는 더 크대요. 그 자체보다요. This isn't really a paradox. 이건 역설은 아니래. 즉, landmarks는 그 자체고, but they also define. 또한 정의하는데 이웃들도 정의한다. 주변에. 이해하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이게 뭔 소린가. 다만 랜드마크 얘기란 건 알겠어. 그쵸? B번. This asymmetry of distance estimates violate. 질문. 한 문장이라는 건 동사가 몇 개야? 그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동사 누구야? estimate 아니면 violate일 거 아니야. 동사 누구야? violate입니다. 보통 뒤쪽에 써 있는 게 진짜 동사야. 그럼 violate 앞을 잘라봐. 왜 자르라고 하냐면 누군가는 estimate를 동사로 봐서 해석할 수도 있잖니. 형 한 펜 들어서 B에 this asymmetry of distance estimates의 형광펜 쳐 이거. 방금 하고 와서 알죠? 이거 어디 있어야 돼? 아무 장 있어야 돼. 거리에 다행히 우리한테 줬어 asymmetry를. 거리의 estimate의 비대칭이 앞에 있어야 된다고. estimate 모르겠니? 그럼 거리의 비대칭이 있어야 된다고. 주어진 글 좀 다시 확인하자. 주어진 글에 거리라는 얘기가 있나? 없는데. 그럼 B가 이어질 확률이 있어 없어? 없어. 그 순간 어디로 가라고? C로 바로 가야 돼. C. The remarkable finding. 결과라는 건 distances가 나오네 여기 이거. 거리가 있는데요. From an original location to a landmark. 랜드마크? 일반 장소에서 랜드마크까지의 거리가요. are judged shorter. 더 짧게 판단돼요. than distances. 거리보다요. 랜드마크에서 일반 장소까지의 거리보다. So, 그래서 people judge. 사람들은 판단할 거야. The distance from Pierre's house to Eiffel Tower. 피에르의 집에서 에펠탑까지의 거리를요. to be shorter.
지금 읽고 있는 게 거리의 비대칭 아닌가? 맞죠? 더 짧다고 판단할 거야. Then the distance from the Eiffel Tower to Pierre's house. 에펠탑에서 피에르의 집까지의 거리보다. 피에르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우리는. 그냥 일반 장소인 거죠, 이게. 그럼 지금 읽은 게 거리의 비대칭 같은데? Like black holes. 블랙홀처럼 landmarks는 seem to pull ordinary locations. 당기는 것처럼 보여요. 일반 장소를 toward themselves. 그 스스로에게. But ordinary places do not. 일반 장소는 그렇게 하진 못하지. 그럼 랜드마크는 그렇게 해? 일반 장소는 못한대. 이 둘의 차이점이지. 그리고 그 앞에 내용이 랜드마크에서 일반 장소까지의 거리와 일반 장소에서 랜드마크까지의 거리가 둘이 서로 이게 더 짧게 느껴진대잖아. 짧게 판단되고, 맞죠? 그럼 이게 거리의 비대칭이 맞잖아. 그래서 느낌상 C가 B보다 먼저 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요놈 때문에 A에도 위쪽 A를 읽을 건데 A에도 거리의 비대칭 얘기가 없으면 이 C, B는 딱 붙어야겠지? 지금 현재는 A가 뭐 여기 오거나 여기 오거나 여기 올 수 있겠지만 A에도 거리의 비대칭이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으면 C, B가 붙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A 좀 해볼게, A. In a paradigm that paradigm에서요, that has been repeated, 반복되어 왔던 many campuses에서 researchers first collect a list of campus landmarks from students. Then they ask another group of students to estimate. 현관편 들어. A의 둘째 줄에 researchers first collect 현관편. 그 아랫줄에 Then they ask another group of students to estimate까지 연관편. C로 가보세요. C. C의 첫 줄에 뭐라 써 있어? finding의 형광편. 질문. finding의 뜻이 뭐지? 그러면 A와 C만 보자. A가 먼저니 C가 먼저니? 왜 A가 먼저야? 연구를 시작해야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정리하면 C를 읽을 때는 그냥 결과라는 건 아무 때나 많이 나오잖아. 실험 없어도. 내 주장 뒷받침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finding 갖고는 순서를 못 잡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읽었는데 C가 B보다 먼저일 것 같은데? 거리의 비대칭이 나오니까. 근데 A를 읽어봤더니 연구자가 처음으로 그런 다음에 estimate 해보라고 했대. estimate 해보라고 하니까 B에 보면 거리의 비대칭의 estimates가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C의 결과도 있고 오른쪽 여백에 적을 건데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지시 형용사인 거야. 얘가 거리의 비대칭이 똑같이 써있니? 동의어로 써있니? 설명되어 있니? 이거 설명되어 있다. C에서. 피에르의 집과 아이펠 타워까지 가져와가지고 설명한단 말이야. 그걸 요약한 거죠. 한 단어로 이렇게. 맞아? 먼저 이걸 찾아야 돼. 두 번째, 실험 구조를 알고 있어야겠다. 실험 구조. 이게 바로 작년 기출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좋아해. 특히나 요약문에서도 많이 좋아하거든요. 실험 및 연구. 연구나 실험은 왜 하는 거지? 뭐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야? 내 가설을 입증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가설을 알면 실험의 목적이 드러나죠. 그리고 우리가 읽는 대부분의 글은 가설이 입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생략해요. 바로 써주진 않아. 그냥 방금처럼 지금처럼 과정이 바로 시작이 돼. 그냥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누굴 데려왔고 어떤 대학교에 누가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 따른 결과를 말해주고 최종적으로 작가가 결론을 짓습니다.
정리하면 이 두 가지 파트는 사실이에요. 그냥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얘는 좀 달라. 얘는 작가의 생각을 덧붙인 거예요. 그 사실에다가. 그래서 어피니언이라 보이는데 사실은 시사점을 주는 거거든요. 읽는 사람한테 생각할 점. 내가 실험해봤더니 10수를 하면 서울대를 가나? 갈 것 같아. 그래서 학생을 몇 명 잡아놓고 10수를 시켰어. 그랬더니 결과가 서울대를 8명이나 갔어. 결론. 최소 10년 정도 공부하면 공부하는 유전자는 없어도 서울대를 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3이라는 기간을 19살만 하지 말고 28살까지. 윤석열 아저씨가 구수를 하셨잖아. 사실을. 구수 정도면 공부하는 유전자가 비난하진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10수 넘게 해서 사실 붙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유전자는 없지만 한 거잖아. 맞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공부 좀 안 하는데 설렁설렁해서 점수 잘 나왔다 해서 불화할 이유 전혀 없어. 키가 98인 사람과 키가 164인 사람이 있다고. 그럼 98짜리가 164를 부러워하는데? 좀 잘못됐네요, 비유가. 키는 크면 좀 부러운데? 그렇다고 내가 키가 작다고 해서 내 인생이 불편한데? 그렇다고 죽을 것 같은, 그렇지는 않고.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 키네도 몇이냐, 키? 68.5? 수영이 몇이야? 70? 예진 몇이야? 71? 나중에 너네들이 이제 힐을 신으면 거의 180가량 되겠네요. 10cm가량 힐을 신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럼 너네 이제 좀, 이게 참 웃긴 건데 세상은 바라보는 거에 따라 다른 거야. 나는 너네가 참 안 됐다고 생각해. 왜냐면 키 작고 멋진 남자를 만날 수가 없잖아. 비웃어? 이런. 앞 시간에 예비군한테 물어봤는데 190 만날래? 160 만날래? 했더니 다 190이라고 하잖아. 근데 나는 그래도 160을 만나고 있다니까 여자 3명이 손들더라고. 그럼 왜? 했더니 한 명이 제 이상형이 원래 키 작은 남자예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럴 수 있대. 진영아, 너보다 큰 여자 어때? 190. 여성분이 190이야. 안 돼? 그럼 힐 신어서 190. 평소 키는 한 182 정도야. 184. 184를 누가 이렇게 올려다보냐? 요 정도까. 그래. 희재, 너보다 큰 여자 어때? 응. 좋은 것 같다고요? 다 개인차가 있는 거지. 오준아, 190 여성을 만날래? 140 여성을 만날래? 둘 중에 하나만 만나야 돼. 얼굴 똑같이 생겼어. 어떻게 할 거야? 단 140은 초등학교 6학년이야. 어떻게 할 거야? 짤쿵. 그렇군요. 저는 어렸을 때가 키 큰 여자 만나는 게 꿈이었어요. 2m짜리 여자. 배구 선수. 손바닥이 내 얼굴만 하고. 이런 여자. 그래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 170, 한 5, 6 정도 여성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대학교 때. 내 후배였지. 그리고 한 달 만에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이유는 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때 내가 느낀 게 키가 크다고, 키가 작다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그 사회적 시선 때문에 남자 키가 작으면 좀 간지가 안 난다 이거야. 근데 전혀 상관없어. 솔직히 외모를 가지고 연애를 시작한다거나 결혼하는 건 시간이 한정적이에요. 외모라는 건 변하게 돼 있어.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외모가 네 이상형이라도 만날 수가 없다.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내가 윤석열 지지자인데 이 여성분이 이재명 지지자 만날 수가 없어. 진짜야. 진짜야. 정치관이 다른 만나기 힘들어요. 그 우리 집이 독실한 기독교인데 이 여성분의 집이 독실한 불교야. 이것도 만나기 힘들어. 아무리 서로 좋아도요 만나기가 힘들어요. 대화가 안 통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 피하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는 우리 생활 곳곳에 묻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게 돼 그냥. 그래서 그런 게 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대화의 공동 주제가 한정적이야. 할 수 있는 얘기가 한정적이잖아.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거야. 한 6살 정도 넘게만 차이 나도. 그게 나이를 먹은 상태면 상관없네. 한 명이 40이고 한 명이 34이면 어느 정도 되면 공통의 주제가 형성되겠지만, 한 명이 20살인데 한 명이 26이면 공통의 주제가 형성되지 않아. 좀 힘들어. 너, 나영아, 50살. 너 에바니? 알았어. 그럼 40. 그거는 뭐 달라? 40. 너 19. 40. 만날 수 있어? 40인데 강동원이에요. 김희철. 김희철이 40일 거야. 김희철이 40인가? 40이에요. 만날 수 있어? 아, 그래요? 안타깝네요. 그럼 구교환. 아니, 늙어요. 아, 그래? 조인성 아저씨가 44인가 그럴 거야. 조인성. 나영이 조인성. 알겠습니다. 빈센조는? 네? 송중기. 송중기. 몰라. 전체 쉿! 본인 아버님 나이랑 좀 이따가 집에 가면서 나무위키에 정우성 아저씨 나이 쳐봐봐. 니네 아빠가 정우성 씨한테 형이라고 불러야 될 거야. 정우성 씨가 50이 넘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아. 이병헌 아저씨가 55인가 6인가 그럴 거야. 아, 그래 보입니까? 쉿! 니네 나중에 내 나이 들으면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저렇게 많았단 말이야.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뭐야, 20대 후반인 줄 이렇게. 15번. 조용해, 15번. 얘들아, 15번 해석해 줄게. 주어진 걸, 스페이셜이 공간이야, 공간. 공간의 참고 지점이라는 건 더 큰 거다. 그 자체보다. 이게 역설은 아닌 거야. 랜드마크는 주요 지형 지물이죠. 근데 그냥 랜드마크잖아, 랜드마크는. 랜드마크 그 자체야. 근데 랜드마크는 또한 이웃을 정의한단다. 그 주변에. A의 패러다임에서 반복되어 왔던 많은 캠퍼스에서 연구자들이 일단 모아봤어. 캠퍼스의 랜드마크의 목록을 학생들로부터. A의 셋째 줄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한테 평가해보라고 했다, 거리를. 이 지역의 쌍 사이에 어딘가에서 랜드마크로, 어딘가에서 일반 건물로, 캠퍼스에서. 그 다음 C예요. 놀라운 결과는 뭐였냐면 일반 장소에서 랜드마크까지의 거리가 더 짧다고 판단돼. 랜드마크에서 일반 장소까지의 거리보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리를 판단하는데 삐에르의 집에서 에펠탑까지의 거리가 더 짧다고. 에펠탑에서 삐에르의 집까지의 거리보다. 블랙홀처럼 랜드마크는 일반 장소를 다 끌어당겨. 그 자체한테. 근데 일반 장소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 B번입니다. 이러한 거리 추정치의 비대칭은 위반하거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유클리디안 거리의 원칙을. 그건 뭐냐면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반드시 같아야 돼. B에서 A까지의 거리와. 거리의 판단은 그러면 필수적으로 coherent. coherent가 뭔지 알아요? 네? 1 하고 끝났는데? 1 일관성이 있는 거죠. 넘겨봐. 뒤에 필수 이해 문장. 그 1번에 This asymmetry of distance estimates 영화편. 그거 어디 있어야 돼? 앞문장이 있어야 돼. 그게 C에 설명이 되어 있었고 2번에는 어디가 중요한 거냐면 2번이 사실 거리의 비대칭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The Remarkable Finding의 형광펜 결과 3번에는 둘째 줄에 Researchers First 연구자들이 최초로 그 다음 셋째 줄에 Then they ask another group of students to estimate까지 이 두 개를 보면 3번이 2번보다 먼저 나와야 돼. 맞니? 15번은 복습이고 다시 얘기한다. 말로 할게. 단어장 아까 줬어.